범민이 화났어? 엄마한테 갈까 그러면? 가자. 엄마. 난 공룡이랑 놀고 싶어. 안녕하세요. 문득 전종환의 전종환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어서 문득이라기는 좀 빠르지만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런저런 여러 책들이 무척 많은데 지나가다가 제목을 보고 한번 보고 싶다. 요즘 제가 범민이와 관련돼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범민이 또래 혹은 범민이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읽어보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제목은요, 아이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 초반에 범민이를 키울 때는 이게 전형적인 육체 노동이었잖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근데 이제는 아이의 감정이 생기고 아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주장이 강해지고 고집이 생겼죠. 그렇죠. 예.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고 아이를 이해시키고 행동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지혜 씨랑 저랑 제가 이제 지혜 씨를 데리러 EBS로 아이를 데려갔잖아요. 네. 도착해서 그 아이가 그 앞에서 막 공룡들이랑 놀고 뽀로로 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30-40분씩 거기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씨와 저는 오늘은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자. 딴 데 가서 놀자. 범민이가 정말 30분 동안 하고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맞아요. 이제 예. 화를 내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죠, 우리가.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든 느낌이 우리가 아이라고 해서 아이의 감정을 그냥 무시한 거구나. 맞아요. 범민한테 허락을 받고 네. 범민아 오늘은 빨리 어디로 가자 물어보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무시한 거구나. 그 고민을 저는 한참 하고 있는 와중에 아이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한번 보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재밌는 내용인데 어른들이 아이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화법을 구사하는지 설득을 위해서 몇 가지 유형을 분류를 해놔요. 그래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 씨를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지혜 씨가 저한테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오늘 회사 가기 싫어. 집에 가서 두통약 먹고 좀 종일 누워있고 싶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때 저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지혜 씨 기분을 좀 말해보세요. 야, 뭐 회사 가는 게 뭐 그렇게 싫어. 돈 버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열심히 일해. 기분이 어떻습니까? 더러워요. 이게 너무 감정의 불쾌해요. 부정이고 비난입니다. 네. 어른들이 줄여 쓰는 화법이라는 얘기. 네. 두 번째, 지혜 씨가 회사 가기 싫다 그랬어. 제가 야 지혜야, 너 자신을 다 잡아봐. 잘할 수 있어. 콧방귀가 껴지네요. 이게 조언입니다. 네. 그렇죠? 세 번째, 지혜야,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직업은 없어. 잘해봐. 말하기가 싫으네요. 그렇죠. 이게 철학 강요입니다. 네 번째, 지혜야, 네 동료 걔는 되게 열심히 잘 하는데 왜 너만 그러니? 정말 불쾌해요. 그렇죠. 네. 이게 비교입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 어제 늦게 잤니? 너 월급 얼마 받는데 그래? 너 감기 걸렸니? 언제부터 그랬어? 괜찮은 거니? 질문에 연달아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차라리 말을 안 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섯 가지, 감정의 부정과 비난, 그 다음에 조언,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비교, 마지막은 뭐죠? 질문 쏟아내기. 이 다섯 가지 중에 과연 우리가 자식과 얘기할 때 이 중에 피해가는 게 얼마나 있을까를 전 고민을 해봤어요.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도 모르게 이런 대화의 패턴으로 가고 있고, 물론 범민이는 아직 어리지만 범민이가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아마도 이렇게 갈 것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범민이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지혜 씨를 대하는 것과 달리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범민이에 아빠라면. 대해서. 아빠니까. 그리고 나는 너보다 40년을 더 살았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뭘 모르니까. 나는 너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길잡이가 될 수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범하는 유형들이 앞에 말한 5가지 유형을 범하게 되고 이것 자체가 아이들의 감정을 싸그리 부정하는 거란 겁니다. 근데 어른의 경우에도 네. 이 5가지 유형을 들으니까 너무 불쾌해요. 그렇죠. 네,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고 그냥 싫죠. 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네. 근데 우리는 아이라고 다르지 않을 아이한테 건데. 이렇게 똑같이 하면서 아이니까 넌 내 말을 듣는 게 맞아. 이렇게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물론 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아이한테는 더 마음껏 이렇게 해버리는 게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아예 닫아버리고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어금니를 깨물고 반박 충동을 참아라. 그러니까 회사 가기 싫다고 하는데 야 그게 왜 싫어? 회사는 가니까 네가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반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아이의 감정을 느끼고 생각해봐라. 왜 싫었을까? 뭐 어리니까 싫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싫었을까? 범민이는 왜 EBS에서 놀고 싶었을까? 범민이는 왜 공룡과 놀고 싶었을까?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단정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그 감정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서 공감해 주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범민이가 막 난 공룡이랑 놀고 싶어 할 때 정말 놀고 싶었겠구나. 아빠가 그냥 너를 데리고 와서 속상했겠구나. 이런 단어를 구사하면서 아이들의 감정을 이렇게 받아주는 연습을 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주는데 네. 그 중에서 참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낭독을 좀 흠잡을 데 없이 다정한 문장으로 감정을 인정하고 나면 하지만을 쓰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생긴다.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까지 허락받았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만을 써서 일을 망치고 만다. 화난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동생을 때리면 안 되지. 동생이 내 레고 작품을 망가뜨려 속이 상했구나. 하지만 동생은 아직 아기니까 네가 이해해줘. 속이 상했구나 해서 멈춰야 되는군요. 멈춰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습관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있단다 하면서 앞에 얘기까지 싸그리 아이들이 싫게 만들어버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지혜 씨한테 해봤듯이 어른들의 감정을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정말 유감이시네요. 하지만 어차피 돌아가신 거고 당신은 살아있잖아요. 운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니까 기운 내세요. 너무나.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근데 이런 말을 우리는 사실 아이한테 늘 노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를 아이로 대하지 말고 성인의 대우를 해줘야만 아이의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래서 아이와의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또 이제 생각이 나는 장면이 왜 그 강주은님 계시잖아요. 최민수 씨, 최민수 씨 부인 아내시죠, 되시는. 예. 네, 저는 그 강주은님과 그 아들, 큰 아들이랑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들을 예능 보면서 프로그램에 나왔었죠.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참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들이 그 옛날 영상, 아기 때 그 동영상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엄마는 지금의 나를 대하는 말투와 언어가 내가 2살, 3살일 때 나를 대했던 말투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이 얘기가 바로 그때 아드님이 느꼈던 마음이겠구나. 지금 성인으로 나를 대하는 것처럼 아기일 때도 나를 존중하고 그렇죠. 그랬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딱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정 인정하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요. 네. 이 책 안에서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그 육아를 할 때 겪게 되는 갈등과 네. 그랬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팁이 있잖아요. 하지만을 뭐 하지 마라. 질문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팁들을 쫙 줍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가 겪는 어려움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면 네. 물론 이대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한번 좀 참고해보고 내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별, 뭐 아이가 네. 거짓말을 할 때, 부모한테 한계가 왔을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할 때 이런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때요? 지혜 씨는 아이의 감정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는 범민이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매일 상담선생님들은 주로 아이들 육아 관련한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실생활에서 실행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지혜 씨 보고 놀란 게 몇 번 있었는데 예. 아이가 막 화낼 때 범민이 화났구나. 그러면 다 풀리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리고 아이가 힘들어할 때 가서 안아주면서 그랬구나 우리 범민이 이제 괜찮아졌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되게 저 많이 놀랐어요. 지혜 씨 보면서 오. 아이의 감정을 저보다 훨씬 더 네. 잘 어루만져주고 네. 아이가 느끼기에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가 막 하면 범민이 그만해요. 범민이 그만해요. 많이 들어본 소리다. 와, 아빠 맞아. 때리면 아빠가 혼낼 거예요. 막 네. 저는 이 정도 수준인데 네. 오늘 이 책을 보고 나니까 저도 지혜 씨가 했던 그 감정 어루만지기를 한 번 더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말을 짧게 해야겠다. 범민,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범민이 나이 먹었을 때 범민아 인생은 말이야.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아빠가 몰랐네. 네. 이 정도가 딱 정답이 맞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춘기 딱 시작되고 나면은 물론 사춘기 시기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정말 어른들이랑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네. 사춘기여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범민이 말할 때부터 누적이 돼 있는 맞아요. 그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듣기 못했던 싫다. 거죠. 네. 부모가 막 이래 저래 해도 말을 말자 이러다가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사춘기 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부모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거지만 맞아요. 사실은 지금 범민이 혹은 그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지지 못한 결과가 어떤 청소년기에 발현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위험한 거, 남한테 패 끼치는 거 외에는 다 허락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세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감정은 없다. 제한되는 행동은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어머, 나 잘하고 있었나 보다. 그 지혜 씨가 네. 지혜 씨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그 육아에 대한 정보를 많이 공부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실천까지 엄청 잘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머. 제 부인이지만 참 그런 지점에서 네. 존경스럽고 그게 또 안다고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혜 씨는 그걸 무척 많이 행동으로 옮기시고 있었구나. 네. 제목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이게 네.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이걸 바탕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물론 이 책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 기본 중의 기본이 아이의 감정이 우선이고 어른은 아이를 지도할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맞아요. 하는 것이 네. 좋은 부모가 되는 첫 걸음이 아닐까 저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이의 감정이 우선입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범민이가 잠을 잘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고 싶지 않다고 막 떼를 쓰고 놀러 가자고 하고 막 울고 그럴 겁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범민이가 더 놀고 싶구나. 놀자. 이럴 것 같습니다. 11시까지 안 자요. 그만 자라. 엄마랑 놀아. 아빠는 자야 돼. 현실 부모 아니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네.